안녕하세요. 최일호입니다. 7월 넷째 주 미국 시장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그 후반부터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졌는데 그 변동성의 이유를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당황하지 않고 어쨌든 그 변동성이 큰 장을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회자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 최근에는 기업 실적이나 금리 이런 것들보다도 그 외의 변수, 투자 심리나 수급이나 그리고 대선을 비롯한 기타 이슈가 증시에 심하게 반영되는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변동성을 일으키는 요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회자되는 얘기 중에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는 기존에 IT나 성장주나 대형주 이런 부분을 축소하고 그 반대쪽에 있는 BIT나 소형주나 가치주 이런 쪽을 갖다가 확대하는 그런 트레이딩을 얘기를 합니다. 그 발단이 된 것이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격 사건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지지율 또는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의 수혜가 될 만한 섹터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트레이딩 자체가 관찰이 됐고요. 또 자금 이동도 그렇게 관찰이 됐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후보의 주요 공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면 크게 세 가지고요. 기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민정책, 감세정책, 무역정책입니다. 이민정책은 불법 이민을 억제하겠다. 그리고 감세정책은 모든 기업들한테 해당되겠지만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15%로 인하하겠다. 그리고 무역정책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중국 대리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중국 제품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하고 기존 관세의 10%포인트 인상된 관세를 기타 국가의 제품에는 부과하겠다. 이런 것이 골자입니다. 그 외에 친환경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확대하고 또 전기차에 관해서는 지금보다는 다소 완화된 정책, 그러니까 전기차 의무화보다는 자율로 놔두는 그런 정책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전격적으로 바이든 대선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사퇴를 하면서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서 남은 임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8월 19일에서 22일 날 전당대회를 할 텐데 거기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단일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서 블룸버그 서베이에 의한 해리스 당선 가능성하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계속 관찰해 봤는데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졌고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소폭 조정되는 그런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트럼프 트레이드의 완화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그런 분석가들도 있는데 오늘 한국 시장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의 리액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의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시그널이 오늘 정도에 나올 것 같고요. 또 이번 주부터 해서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주 후반에는 PC 물가 지표가 있고 다음 주에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FOMC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는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벗어나서 펀더멘탈 요인, 매크로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실적 발표 이전이나 FOMC 이전에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변동성이 예상보다 좀 컸습니다. 실적 시즌, 그러니까 올해만 보면은 23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1월 하반월, 그리고 또 24년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4월 하반월, 이쪽 보면은 S&P 500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조정이 크게 나왔었고, 또 4월 달에는 금리 이슈도 있었지만 실적 수준도 겹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조정이 세게 나왔었고, 이번에도 역시 24년 EQ 실적을 앞두고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FOMC를 앞두고도 이렇게 조정이 간혹 나오곤 합니다. 근데 지금은 실적 시즌 FOMC를 앞두고 조정이 나왔겠지만 그 조정의 성격이 이전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7월 일정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23일 화요일 날 테슬라하고 구글이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25일에는 미국의 2분기 실질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6일에는 PCE 월가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30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31일 날에는 FOMC, 그리고 메타 실적 발표가 있고요. 1일 날에는 아마존하고 애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2주간 상당히 매크로하고 실적 발표에 의해서 숨가쁘게 지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좀 긴장하시고 나오는 지표하고 가이던스, 실적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8월 말에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먼 얘기라서 지금 당장은 향후 2주, 이번 주, 다음 주에 있을 이벤트들에 더욱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국 수익률 보면은 일본이 7월에 1.2% 올랐고 S&P 500, 미국이 0.8%, 상해조감이 0.5%.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좀 빠져서 마이너스 0.1% 기록했고요. 유로스닥스 600이 마이너스 0.3%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상승분을 일주일 만에 좀 많이 반납을 한 상황이고요. 연초 이후 수익률 보면은 일본이 19.7%, 미국이 15.4%, 유럽이 6.5%, 우리나라가 5.3%, 상해종합이 0.2%, 강보합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7월 수익률 지수별로 보면은 러셀 2000이 단연 압도적으로 좀 높은 수준이고요. 6.7%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가 3.0%, S&P 500이 0.8%, 나스닥이 마이너스 0.8%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낙폭이 7월에만 마이너스 3.7%가 나타났고, 지난주에 보면은 지난주 낙폭이 꽤 컸습니다. 그러면서 연초 이후로도 30%대 후반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가 지금 20%대 중반 수준으로 내려앉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스닥 100이 16%, S&P 500이 15.4%, 러셀 2000이 지난주에만 6.7% 올라서 거의 6.7%가 연초 이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면서 7.8%를 기록했고요. 다우지수도 6.9%, 지난주에 3.0%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연초 이후에 6.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보면은 국영제 주식, 그리고 중소형주, IT가 비중이 작은 그런 지수들이 지금 다른 그동안 그 시장을 이끌었던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강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기간을 쪼개서요. 지난주만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한번 보면은 러셀 2000이 1.7%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가 0.7% 올랐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8.8%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8% 이상 하락한 사례가 최근 10년만 보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꽤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난주 중에 그 각 지수들의 흐름을 보면은 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격차가 좀 커지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더 많이 하락을 했지만 기존에 그 강했던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고점을 형성을 하고 그 주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좀 반납한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S&P 500,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는 옵션 만기일도 겹쳐 있었고 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IT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자세히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수익률 섹터별로 보더라도 그 7월 한 달 지금 한 달 아직 안 끝났는데 IT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그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IT하고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제외한 부동산, 금융, 유틸리티, 산업재, 소재, 필수소비재 다 국영재 주식 그리고 그 IT가 아닌 그런 섹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섹터들이 지금 양호한 흐름을 7월 동안에 보이고 있고 7월 한 달 내내 그랬던 건 아니고 최근 한 10거래일 정도에 나타난 변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소비재, 헬스케어, 에너지 관련 주식들도 1.2% 오르면서 S&P 500 0.8%를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끌어내고 있는 것은 기존의 주도주였던 IT 섹터하고 커뮤니케이션 섹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IT가 아닌 섹터들 그리고 소외됐던 섹터들이 최근에 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연초 이후에 그 S&P 500 15.4% 오르는 동안 IT하고 커뮤니케이션이 26.5%, 22.7%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IT 그리고 빅테크 이런 그 류의 주식들이 조정을 받는데 그 조정의 근거로는 이게 그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들인데 그런 얘기들이 더 그 확산이 되면서 포트폴리오 조정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난주에 관찰이 됐고요. 여기 나온 차트는 러셀 2000에 있는 가치주 지수 대비 S&P 500에 있는 성장주 지수의 비중입니다.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S&P 500의 성장지수가 러셀 2000의 가치지수 대비 훨씬 더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뜻인데 최근 한 24년 정도 보면은 이 지수 자체가 굉장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S&P 500의 성장 지수가 러셀 2000의 가치 지수 대비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었다는 의미고요. 지난 그 조정을 받기 전까지 보면 한 1.7 후반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은 조정을 받으면서 1.5까지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빅테크의 조정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자금의 흐름을 일부 헤지펀드에서 관찰을 하면서 그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 프라임북이라고 하는데 프라임 브로커리지라고 해서 헤지펀드들의 거래를 주선하는 증권사들의 주문을 모아놓은 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하고 최근 20일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5일
쪽에 최근 5일에 매수가 집중된 섹터, 그리고 20일에 매수가 집중된 섹터, 이렇게 보시면은 에너지로 돼 있죠. 전통적인 국영제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에너지 쪽으로 자금이 유입됐고, 또 자금이 유출된, 그리고 매도세가 많았던 섹터로는 대표적으로 IT하고 커뮤니케이션, S&P 500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섹터인데, 이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포트폴리오에 조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헤지펀드들에서 그런 움직임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IT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비중을 축소하는 가운데, 이쪽 주도 섹터들의 조정이 나타났고, 또 그렇지 않았던 BIT 섹터들의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7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JP모건에서 매 분기 발행하는 가이드 투 더 마켓에서도 그렇고, 일부 IB 쪽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이슈들입니다. 이슈들이 지금 확인되는 과정에서 그런 관련된 매매들이 더 증폭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매그니피스트 7, 우리가 M7이라고 쉽게 부르는 빅테크 종목들하고 빅테크 아닌 종목들 493개, S&P 500에서 493개의 분기별 이익 증가, 매번 나오는 레파토리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그러한 섹터 간 비중 조정이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 계속해서 지목이 되고 있는 것이, 이 파란 선이 M7의 분기별 YY 이익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 빨간 선이 그렇지 않은 종목들 493개, M7을 제외한 493개의 분기별 YY 이익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2023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M7의 이익 증가율이 YY로 56.8%였는데 1분기에 50.7%로 소폭 둔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2분기에 29.6%로 더 둔화될 것이고, 3분기에 17.2%로 더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익은 증가하는 건 맞는데, 이익 증가율 자체가, 특히 이제 미분값이라고 부르는 증가율의 변화율 자체가 무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 M7을 제외한 S&P 500의 493 종목을 집계해서 YY 이익 증가율을 살펴보면, 2023년 6월을 바닥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증가율 자체가 2024년 3분기에 마이너스 0.9였다가 2024년 1분기에 마이너스 0.9%였다가 2024년 2분기 이번에 실적 발표 때는 5.9%로 예상되면서 이 이익 증가율의 기울기가 급해진다, 증가한다. 그런 논리로 지금 M7의 모멘텀보다 M7 아닌 종목들의 모멘텀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건 뭐 새로운 논리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나왔던 것인데, 최근에 이제 하락을 뒷받침하는, 좀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로 제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M7의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스타일별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뭐 사이즈나 또는 시클리컬이나 디펜스, 뭐 에너지 소재, 뭐 이런 것들과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M7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PER 기준으로 31.2배인데 러셀리츠는 23.4배고 시클리컬은 21.6배, 방어 영역에 있는 주식들은 19.3배, 에너지 소재는 13.9배에 불과하다. 그래서 M7이 너무 비싼 건 아닌가.